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우리나라에서 말을 가장 이상하게 하고 천박하게 하고 틀리게 하고 사실과 다르게 하고 문법적인 규칙을 지키지 않는 잘못된 문장을 일상적으로 늘 많은 사람들에게 퍼뜨리는 직업인들이 정치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정치인에게서 글쓰기를 배운다, 말이 안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반면교사로 정치인들이 하는 이상한 말과 글을 통해서 그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를 배우는 반면교사 글쓰기 수업 1교시를 시작하겠습니다. 여기는 현진건 학교입니다. 현진건은 장편소설 무영탑, 장편소설 적도, 장편소설 흑지상지 등을 저술한 우리나라 근현대문학의 개척자죠. 1900년 9월 2일 대구에서 출생하셨고요. 20살이던 1920년 단편소설 희생화로 등단을 했습니다. 21세이던 1921년 단편 빈철을 발표하면서 문단의 총화로 떠올랐죠. 같은 해에 단편 술 구원하는 사회도 발표했습니다. 아까 장편소설 무영탑, 적도, 흑지상지를 저술했다고 소개를 했는데, 지금은 단편을 주로 얘기하고 있죠. 지금 우리는 현진건 하면 단편소설을 흔히 기억하게 됩니다. 1924년 현진건이 24세 때 발표한 단편 운수 좋은 날의 내용을 그림으로 그린 같죠. 26세 때 고향, 단편 고향을 발표합니다. 운수 좋은 날과 더불어 현진건의 대표작 중 한 편으로 거론되는 소설이죠. 이런 현진건의 이력을 보면 현진건은 천재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김동인이 현진건을 천재라고 말한 적도 있죠. 현진건은 창시 개명도 하지 않고 끝까지 일본 제국주의에 맞서 싸운 몇 안 되는 참작가입니다. 1940년대 일본은 세계 전쟁을 일으키죠. 당시 우리나라의 수많은 지식인들이 이제 일본이 세계 최고 강국이구나, 이제 일본에 협조하지 않고는 잘 살기 어렵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친일파로 변절을 많이 하는데, 한용운, 현진건, 이육사 이런 분들은 절대 그러지 않고 여전히 일제에 맞서 싸우죠. 그러면서 뛰어난 작품도 남깁니다. 그래서 걸출한 민족문학가이자 독립운동을 한 독립유공자이기 때문에 참작가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독립운동으로서 현진건이 실천한 가장 대표적인 사건은 36세 때 당시 동아일보 사회부장이었는데, 이때 일으킨 일장기 말소의거를 거론할 수 있겠습니다. 일장기 말소의거는 손기정 선수가 베를린 올림픽에서 마라톤 금메달을 획득했을 때 가슴에 있던 일장기를 지워버리고, 오른쪽 사진 지워버리고 보도한 독립운동, 문화적 측면에서의 독립운동 사건이죠. 일본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죠. 현진건성을 비롯한 동아일보 양심적인 민족지사적 기자분들이 투옥되고 고문을 당하고 동아일보사에서 강제로 해직됩니다. 일제는 현진건성이 돌아가실 때까지, 그 이후에도 언론계 활동을 전면 금지했습니다. 즉 직업을 가지지 못하도록 했죠. 창작집 조선의 얼굴 판매 금지 조치를 내리고 신문에 연재 중이던 흑지상지 연재를 강제로 중단시켰습니다. 결국 현진건 선생은 가난, 질병, 고문, 후유증, 정신적 고통 등을 견디지 못하고 43밖에 안 된 젊은 나이에 1943년 4월 25일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같은 날 어릴 때부터의 벗인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의 이상화 시인도 타계했습니다. 지금부터 본격적인 수업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글자를 위에 보시면 거꾸로 적혀 있죠. 정치인에게 배우는 반면교사, 반면교사는 정면교사와 반대되는 뜻인데, 옳지 않은 말과 글을 또 행동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반대로 생각하면 진실, 진리를 알 수 있다는 가르침을 주는 사람. 말과 글과 행동을 보고
저 사람과 반대로 하면 옳게 하는 것이구나라는 교훈을 주는 사람, 그런 사람을 반면교사라고 하죠. 옳지 않은 모습을 통해 가르침을 주는 사람, 반면교사. 비슷한 말에 타산지석이 있죠. 타산지석은 글자 뜻만 말하면 남의 산에 있는 쓸데없는 돌도 그 돌을 숫돌로 사용하면 나의 옥을 가공하는 데 유용한 도구가 되죠. 다른 사람의 말과 글, 나쁜 행동 등을 통해서 나에게 교훈을 얻는 것을 타산지석이라고 하니까 반면교사와 대동소이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보면 구석기대 주먹도끼 같은데 이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이 돌을 가지고도 우리의 인류의 선조들은 4000년, 5000년 전에 기원전 이와 같이 대단한 도구를 만들었죠. 이런 도구를 만들어서 곡식을 채취한다거나 실을 만든다거나 이렇게 했습니다. 타산지석, 이 돌, 나무의 산에 있는 이 형편없는 돌 가지고 이렇게 훌륭한 도구를 만들었으니까 타산지석이죠. 반면교사와 같은 뜻이 되겠습니다. 그림에 있는 이분이 타산지석 반면교사와 비슷한 유명한 말을 남겼는데요. 이분은 공자님입니다. 삼인행 필유아사라고 하셨는데 뜻을 살펴보겠습니다. 삼인행은 세 사람이 길을 가면 필유아사, 그 중에 그 세 사람 중에 반드시 나의 스승이 있다. 좋은 뜻의 스승도 있고 반면교사도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 중에서 착한 사람, 좋은 사람, 선자, 착한 사람, 좋은 사람에게서는 좋은 것을 본받고 불선자, 좋지 않은 사람, 나쁜 사람에게서는 그 나쁜 말, 나쁜 행동, 동작, 나쁜 행위 이런 것을 잘 살펴서 나의 교훈으로 삼아야 한다. 반면교사죠. 서양에서 철학자와 작가로서 살아간 칼릴 지브란이라는 분이 계셨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예언자란 책으로 유명하죠. 왼쪽 위에 예언자. 이분이 재미있는 말을 남겼습니다. 수다쟁이로부터 침묵을 배웠다. 반면교사죠. 편협한 이로부터 관용을 배웠다. 역시 반면교사. 불친절한 사람으로부터 친절을 배웠다. 역시 반면교사죠. 결론이 더 재미있습니다. 결론을 보시겠습니다. 하지만 나는 잘못된 스승들, 반면교사들에게 고맙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재밌지 않습니까? 설득력 있는 주장을 펼치려면 많은 사례를 통해 사실로 일반화된 논거들을 제시해야 합니다. 하고 싶은 말이 있거나 쓰고 싶은 글이 있다고 해서 아무 생각 없이 근거도 없는, 근거를 댈 수 없는 주장, 사실과 다른 주장을 펼치면 안 됩니다. 이 내용이 오늘 이제 학습 목표, 주제, 결론이기 때문에 복습을 해보겠습니다. 글자가 크죠. 중요하다. 그 얘기 아니겠어요. 근거를 댈 수 없는 주장, 사실과 다른 주장을 펼치면 안 된다. 어떤 주장에 근거가 없느냐. 설득력 있는 주장을 펼치려면 많은 사례를 통해서 사실로 일반화된 논거들을 제시해야 한다. 이런 주장은 근거가 있는 주장이죠. 설득력 있는 주장이죠. 설득력 있는 주장을 펼치려면 일반화된 논거들, 다른 사람들이 두루 인정하는 그 말이 맞다고 생각해주는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 자기 혼자 생각, 일방적인 생각을 말해서는 안 된다죠. 정치인의 사례로 살펴보겠다고 했으니까 정치인이 등장을 했습니다. 앞으로 시간마다 정치인이 등장할 건데 이 정치인은 우리가 이분을 비난하거나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나라 정치인들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잘못된 말과 잘못된 글로 반면교사 역할을 해주시기 때문에 정중히 모셨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분이 누군지는 그러니까 설명은 생략하겠고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거는 당선되면 내가 잘나서 된 것이고 떨어지면 내가 못나서 떨어진 것이다. 선거는 당선되면 내가 잘나서 된 것이고
그러면 당선된 사례들을 통해서 그 사람이 잘나서 당선된 것인지를 살펴봐야 되겠죠. 떨어지면 내가 못나서 떨어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으니까 낙선자들을 통해서 그 사람이 못나서 떨어진 것인지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정치사, 선거사의 역사에서 예를 살펴보겠습니다. 왼쪽의 우표는 1927년에 제8대 대통령 취임 기념 우표입니다. 대한민국 우표. 이분이 박정희라는 분인데 1972년에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이 되었는데 유권자의 99.9%를 득표했습니다. 99.9%. 이렇게 많은 득표를 한 근거가 잘나서일까요? 잘나서 이렇게 많은 득표를 했을까요? 99.9%. 뭔가 이상하지 않나요? 박정희 후보는 1호부터 다음 6년 지나서 다음 대통령 선거 때 또 99.9%를 득표했습니다. 99.9%. 잘나서 이렇게 많은 득표를 했을까요? 99.9%. 그 다음 해에 최규하 후보가 대통령이 되는데 96.7%를 득표했습니다. 96.7%. 99.9%보다는 조금 낮지만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분이 잘나서 이렇게 많은 득표를 했을까요? 다시 1년 뒤에는 이분이 대통령이 됩니다. 이분은 군복을 입고 있죠. 전두환 장군입니다. 군사 쿠데타를 일으켰다는 얘기죠. 대통령 선거에서 99.9%. 아까 박정희 후보가 두 번이나 99.9%를 득표했는데 또 99.9%를 득표했습니다. 잘나서 99.9%를 득표했을까요? 99.9%. 자, 지도를 보시죠. 얼마 전에 있었던 국회의원 선거 결과를 지도에 표시한 겁니다. 오른쪽은 대체로 빨간색이고 왼쪽은 대체로 파란색입니다. 대구에서 국힘 빨간, 대구에서 국힘 후보들이 다 당선이 되었는데 잘나서 당선이 되었을까요? 전라도에서 민주당 후보들 파란색 다 당선되었는데 잘나서 당선이 되었을까요? 서울 일대에서 국힘 후보들은 대체로 낙선을 했는데 그분들이 못나서 낙선을 했을까요? 역시 서울 일대 반대로 민주당 후보들은 대체로 당선이 되었는데 잘나서 당선이 되었을까요? 대구시장 선거에서 홍준표 후보가 당선이 되었는데 본인 말씀대로 하면 잘나서 당선이 되었다는 거 아닙니까? 과연 잘나서 당선이 되었을까요? 옷 색깔을 파란색 옷을 입고 입후보를 했더라도 당선이 과연 되었을까요? 설득력 있는 주장을 펼치려면 많은 사례를 통해 사실로 일반화된 논거들을 제시해야 합니다. 설득력 있는 주장을 펼치려면 많은 사례를 통해 사실로 일반화된 논거들을 제시해야 한다. 근거를 댈 수 없는 주장, 사실과 다른 주장을 펼치면 안 된다. 중요한 말은 반복되죠. 설득력 있는 주장을 펼치려면 많은 사례를 통해 사실로 일반화된 논거들을 제시해야 한다. 당선되면 내가 잘나서, 떨어지면 내가 못나서, 이 말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사례들이 없고 그 반대 사례들이 있었다는 걸 아까 살펴봤죠. 나의 주장이 설득력을 얻으려면, 나의 주장이 설득력을 가지려면 뒷받침을 잘 해줘야 된다. 나의 주장을 뒷받침을 해줘야 된다. 무엇으로 뒷받침을 해줘야 하느냐? 일반화된 논거들로 나의 주장을 뒷받침을 해줘야 나의 주장이 설득력을 가지게 된다. 지금부터는 안 들으셔도 되겠는데 이게 뭐냐 하면은 지금 글쓰기 강좌를 하기 때문에 어떤 분들이 저보고 글도 써보지도 않은 사람이 무슨 글쓰기 강좌를 하느냐라고 말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의심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다는 근거를 제시하는 것입니다. 일반화된 논거를 제가 제시하는 것입니다. 이런 책을 썼다는 얘기죠. 2019년 대구시 선정 올해의 책, 대구 독립운동 유적 백꽃 답사 여행, 1910년대를 대표하는 독립운동단체 광복회, 1920년대를 대표하는 독립운동단체 의열단, 1930년대를 대표하는 독립운동단체 한인애국단, 표지에 있는 이분은 이봉창 의사이고요. 한인애국단 하면 또 윤봉길 의사가 유명하시죠. 현진건 선생을 주인공으로 한 장편소설 일장기를 지워라 1권, 2권, 경주여행,
경주 남산, 따라 울지 마라 장편 소설이고요. 현진건 백년의 오해, 현진건 평전입니다. 대구 압산, 이런 등등의 책을 50여 권을 썼는데 이만하면 학생들이나 청소년들에게 글쓰기, 논술지도 강좌를 진행할 만하지 않나라고 스스로 생각하는데, 여러분들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만하면 글쓰기, 논술지도 할 만하다라고 일반적으로 생각할 만하십니까? 일반화된 논리적, 논증적 근거를 제시해야 설득력이 있다. 지금까지 정치인에게 배우는 반면교사, 정치인이 하는 말과 글을 반대로 하면 제대로 된 글을 쓸 수 있다. 제대로 된 논술을 쓸 수 있다. 정치인에게 배우는 반면교사 글쓰기 수업, 논술 수업 1교시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현진건 학교였습니다. 첫 시간 강의를 경청해 주신 여러분께 고맙다는 인사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